지금 주택으로 보는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런 질문은 또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수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참 이런 게 또 뭔가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주택수를 판정할 때 대부분 많이 알죠. 아파트, 그리고 빌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은 주택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굳이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거 주택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판단이 잘못하면은 1세대 2주택인데 1주택으로 오판을 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세금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주택이 있을 수 있을지 세법에서 보는 그런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기 쉬운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주택 말고요. 이 특수한 사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사업을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기숙사로 이용을 하게 합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야죠. 자, 두 번째, 이런 경우 종종 봤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경우죠. 자, 오피스텔은 설명 이미 드렸고요. 콘도미니엄, 콘도 같은 경우 상시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고요. 상시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실질 판단 사항입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상담 없이 아파트를 팔면 안 됩니다. 상담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콘도도 하나 있다. 어떻게 비과세가 혹시라도 애로점이 있을까? 꼭 전문가 상담을 필요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직원 기숙사.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요. 우리 개인 사업을 하는 공장, 제조업을 하는 사장님이신데 직원 공장 안에 여기 정문이 있고요. 공장이 있고요. 여기 기숙사가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 이게 주택에 해당이 되면 이 아파트가 몇 억의 세금이 나오고요. 이게 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이 기숙사.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장 이외의 별도 장소에 별도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아파트처럼. 자, 공장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법은 공장과 같은 울타리 내 비독립된 사용 공간입니다. 그게 입증이 된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네요. 공장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독립된 사용 공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이 아파트를 양도하게 된다면 나중에 추징될 가능성이 있겠죠. 독립된 건물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이제 판단사항으로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요. 이런 느낌, 실제 예규를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요 기숙사 거주 공간이 같은 문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독자적인 기숙사로 들어가는 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독립된 공간으로 봐서 주택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울타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별도의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다. 그렇다면 별도의 주택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다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봐야겠구나. 이렇게 또 의사결정을 하시면 절세 피해를 보는 경우로 줄어들 겁니다. 자, 이런 경우 흔히 있습니다. 가끔 있죠. 종종 있습니다. 폐가 공가. 폐가 공가. 20만 없으면은 이게 1세대 1주택이 될 텐데 폐가 공가가 집이 돼버리면 2주택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사장님 중에 10년 전, 15년 전에, 10여 년 전에 폐가 된 저 시골에 집이 있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집이 아파트 한 채를 양도를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비과세 신고를 하고 했는데 1년 후에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세금을
2억을 내라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저 시골에 있는 그 다 쓰러져 가는 그 기와집, 그런 집을 공부상에 이런 가옥대장이 있으므로 주택으로 봐서 1세대 2주택이지 않냐, 세금을 내라,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 가보고 사진도 찍고 봤는데 이겁니다. 폐가와 공가의 느낌. 세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감이 안 오겠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경우란, 자, 건축법상 건축물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둥 4개가 있어야 돼요. 기둥 4개가 있고요.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입니다. 수년 동안 비어 있어도 사실상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간단한 수리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라면 실질 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건물로 보고요. 이게 주택으로 활용됐었다면 주택으로 보겠죠. 자, 공부상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은 실질에 따라서 주택으로 봅니다. 혹시라도 시골에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그런 주택이 있다면 그게 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살피고요. 이런 사실상 시골의 주택은 가치가 그렇게 크게 있지도 않을 테죠. 절세라고 하면은 이 시골의 주택을 차라리 멸시를 하고, 깔끔하게 멸시를 하고 나머지 아파트를 양도를 한다면 안전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절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사전에 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축법상 그 훼손된 경우라고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예규라든가 판례 사항을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붕이 80%가 무너졌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지붕이 80%가 무너졌습니다. 언제? 10년 전에. 그리고 무너져서 여기에는 각종 쓰레기와 각종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너저분하게 있고 그 사람이 10년 동안 살지 않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실제 판단한다면 지붕이 80%가 없다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훼손으로 봐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붕과 기둥 이것을 보고서 주택이냐 아니냐 판단을 합니다. 절대로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이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6번째. 식당 안에 주거 공간이 있어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질 원칙에 따라서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간혹 많이 있죠.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상가를 임대를 해줬는데 여기 음식점으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안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그리고 주민등록도 옮겨놨죠. 자, 이랬을 때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이 공간만큼은 주거용으로 돼서 주택에 해당을 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식당으로 이런 점포 등등 여러 가지 그 사무용으로 임대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거주가 실제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아파트 양도 전에 여러 가지 또 조치가 필요하겠죠. 자, 펜션, 숙박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실질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펜션 중에 2, 3층은 숙박으로 사용하고요. 1층 일부를 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겸용주택입니다. 이 주인이 거주한 이 세대, 이게 바로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죠. 자, 민박 똑같습니다.
전부 민박에 사용된다면 사실상 숙박업이고 숙박용 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에 숙박으로 건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주택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일부 또는 일시적으로 민박 사용을 한 경우 이것은 겸용주택으로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방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방 하나를 민박으로 하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주택이죠. 나머지 주인이 살고 있다면. 자,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몇 가지 보겠는데요. 건물로 보는 방갈로. 먼저 방갈로를 건물로 보냐 안 보냐는 건축법상의 건물인지 기둥 4개가 있고 지붕이 있는지 그걸로 판단을 하고요. 건물이라면 숙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니고요. 숙박용이라면 주택이죠. 자, 6번째, 건물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숙박용, 사무용이라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이라면 주택입니다. 저기 강남에 어디 가보니까 컨테이너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3층, 4층 집을 이렇게 짓고 여기에서 의류 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건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했다면 주택이 아닌 걸로 되죠. 자, 고시원. 숙박용으로만 사용을 했다면, 숙박용, 고객의 숙박용으로 사용했다면 역시 주택이 아닙니다. 자, 별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고요. 상시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주택 수를 계산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실수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과연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계산하는 건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 일단은 판단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또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는 또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